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오늘은 과테말라에서 엘살바도르로 떠납니다. 또 하나의 국경을 넘네요. 아마 앞으로의 여정은 하루에 하나씩 국경을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라로 또 한번 같이 가시죠. 어제 하룻밤 묵은 과테말라의 국경 도시는 굉장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밤거리를 거니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호텔이나 상점들에 보면은 철창을 해놓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평온하게 사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엘살바도르로 떠납니다. 오늘 여정도 한 500km가 좀 넘는데 10시간 정도 달려야 8시간 정도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돌아봤던 나라들의 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 팁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고 하더군요. 팁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그럴 지경인지라 저희같이 팁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편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존에 보면은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서는 10%에서 15% 팁이 일반화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보도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20%에서 15%에서 20%, 25%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 있다고 그래서 팁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팁이라는 건 어떤 서비스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 또는 감사의 표시로 전하는 게 팁인데요. 묘하게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매대에 가서 음료를 들고 와서 계산하는데도 팁을 요구한다든지, 스타벅스에서 커피 간단한 주문을 받고 팁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저도 실제로 캐나다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팁이 뜨더라고요. 15, 20, 25 이런 식으로 뜨니까 가운데 거를 누르다 보니까 20%의 팁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 아닌 강제가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누르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멕시코로 넘어오니까는 멕시코도 미국의 영향 때문인지 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조금 덜 강요받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계산을 하면서 팁을 얼마 줄 거라고 요구받았던 적은 한 번 있었고요. 조그만 가게들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기 과테말라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종업원이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달러를 한 1달러짜리 3개 정도를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팁 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조사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겠지만은 아마 팁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행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음식 메뉴만 고르기도 힘들죠. 사실은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를 고르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즐겁게 잘 먹고 나서 그것도 팁을 얼마나 줘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여행 경험에서 팁을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곳 과테말라에 오니까 좀 멕시코와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게 저렇게 산바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가는 차도 대중교통으로 보입니다. 픽업 트럭 뒤에 서서 가네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아까 그 마을을 지나칠 때는 저 앞에도 오토바이가 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가 어제 보니까는 저 경찰 아저씨들이 있네요. 무섭습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하는 데도 보니까는 좀 매캐한 매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공기의 질도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 앞에 봉고차에 오른쪽 편에 있는 친구가 차장이네요. 차장. 저렇게 사람들을 타고 내릴 때 안내를 해주고요. 범퍼에 그 받침대가 있는데 거기는 또 서서 가네요. 그러니까 매달려서. 여행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끊기게 되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eSIM을 쓰고 있습니다. eSIM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사용했었던 거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30일을 커버해 주는데 1일 500메가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은 500메가를 2,500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30일짜리를 4만원에 구매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북미 지역에 보니까 통신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의 통신사로 쭉 가는 게 아니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끊겼었는데요. 워낙 지역이 광대하고 밀도가 낮아서인지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은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멕시코에 오니까 또 이 주행 중이나 아니면은 도시를 벗어나면은 서비스 불가라고 뜨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과테말라에 와서 저녁에 유심으로 알아봤는데 여기는 eSIM이 없고 전부 유심만 있더라고요. 물리심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 심을 슬롯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따로 구매를 한 게 국내에서 보니까는 146개국을 커버를 해주고 한 달에 30일에 6만원짜리 그 상품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가는 나라들을 다 조회해봤더니 전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30일짜리 6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죠. 여행하는데.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는데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는 계속 개발이 돼서인지 뭔가 속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멕시코의 속도의 한 절반 정도로 감속된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앞에 지게차인지 하여간 저속 차량이 제대로 걸렸네요. 이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갈 길이 먼데 한 400km 남았습니다. 이 맞은편 줄에 서 있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엄청난 교통정체네요. 과테말라의 주유소인데요. 화장실 인심이 좋네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다릅니다. 7시에 길을 나서서 지금 11시 반이 됐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역시 중앙공원이 있으니까는 중심가로 보입니다. 여기서 뭘 좀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구멍가게가 있네요. 이렇게 멕시코는 어디서 머리를 좀 한번 깎으려고 했는데 여기 바버샵이 보이네요. 식당이랄 게 뭐 몇 개가 없네요. 저기 닭집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 앞에도 치킨집이 보이는데 이 집은 좀 깔끔해 보이네요. 오랜만에 닭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어야죠. 저 앞에는 잘 모르겠지만 클리니카 메디카 써 있는 거 보니까 병원으로 보이죠. 아, 의사 선생님도 있네요. 저기 청진기 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에 쇠창살이 쳐져 있는데 약사가 4명이나 되네요. 이 골목길들이 마치 옛날 우리 시골에 정겨운 불악 같은데 골목길 같으네요. 이 집도 또띠아를 구워서 파는 모양입니다. 이 집에서 콜라, 슈퍼도 같이 해서 콜라를 하나 사야겠네요.
오늘의 점심은 이곳 작은 마을에서 닭고기와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로 먹어야겠네요. 제가 치킨을 먹는 게 한 4년 만인데요. 맛있습니다. 제가 뭐 전혀 거부감 없이 이질감 없이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샐러드와 감자튀김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 마을의 중앙공원입니다. 어서 음악 소리도 들리네요. 저희한테는 이 벤치가 식탁이 되는 거죠. 공원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저희가 치킨을 먹고 있으니까 개가 어느 결에 나타났는데요. 저 녀석이 보니까는 많이 못 먹어 보입니다. 근데 멀리 던져도 가까이 물고 와서 먹네요. 정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치킨 한 마리 잘 먹고 개도 좀 나눠줬습니다. 이제 또 길을 떠나야겠네요. 그 중심가를 벗어나니 금방 또 주택가가 나오네요.